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입니다. 만 기자가 휴가인 관계로 저 혼자 지금 카메라 앞에 섰는데요. 이번 주 아주 중요한 경기가 있죠. 12일 오후 10시 30분 숙적 이란과 원정 경기를 치르는데요.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노리는 한국 축구가 이번 최종 예선에서 만나는 최대 고비입니다. 이란전 항상 우리에게 어려웠던 경기였는데요. 볼만찬이 프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란 분석에 앞서서 일단 먼저 지난 시리아전 간단하게 리뷰해 볼게요. 일단 결과는 다들 아시다시피 손흥민의 결승골로 2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이 승리가 정말 중요했던 게 지금 A조가 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당초만 하더라도 중동 팀들이 모여있어서 굉장히 힘들 거다, 죽음의 조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중동 효과를 좀 보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중동 팀들이 서로 비슷한 전력, 컨디션으로 싸우다 보니까 매 경기 승부를 내지 못하고 있어요. 한국, 이란을 제외한 나머지 4팀이 서로 맞대결해서 모두 무승부를 기록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시리아와 비겼더라면 하위권 팀들과의 진흙탕 싸움을 할 뻔했는데 이날 승리하면서 2승 1무 승점 7점을 확보하면서 승점 2점인 3위권과의 격차를 5점으로 벌립니다.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손흥민의 결승골이 정말로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로 돌아오면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은 경기였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날 시리아가 극단적인 수비 축구를 하지 않았던 덕도 있기는 하지만 벤투 감독이 조금씩 중동 축구 그리고 밀집 수비에 대한 해법을 찾고 있다라고 저는 봤는데요. 이라크전, 레바논전, 시리아전까지 갈수록 경기력이 좋아지고 있고요. 기회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슈팅 수만 실제 봐도 이라크전 슈팅이 11개였고요. 레바논전 슈팅이 15개, 시리아전 슈팅이 22개 이렇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어쨌든 많이 때리고 있다는 것은 득점으로 연결되고 있으니까 실제 골도 하나, 둘, 셋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요. 0, 1, 2 이렇게 하나씩 늘어나고 있고요. 이날 시리아전 벤투 감독의 비법 두 가지였습니다. 일단 박스 안 숫자를 늘리는 전술적인 움직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사이드 포워드인 황희찬과 송민규를 좌우에 포진시켰죠. 이들이 가운데로 들어가는 움직임을 하면서 페널티 박스 안에 공격 숫자를 항상 3명 이상을 가져가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스 안에서 연계로 슈팅을 가져갈 수 있는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황희찬 선수의 슈팅도 그랬고 송민규 선수의 슈팅도 그랬고요. 이 박스 안의 숫자를 늘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이게 두 번째 비법이었는데 센트럴존, 손흥민을 섀도우 스트라이커로 기용한 것이었습니다. 손흥민을 투톱에 가까운 움직임을 하게 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황의조, 손흥민, 황희찬 혹은 황의조, 손흥민, 송민규 아니면 황의조, 손흥민, 황희찬, 송민규가 모두 박스 안에서 득점을 노릴 수 있는 포석을 마련을 했습니다. 센트럴존의 효과는 또 하나 있었는데요. 황인범의 활동 범위를 늘려줬어요. 지난 1, 2차전에서 벤투 감독이 이 선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황인범을 원볼란치로 쓰면서, 그러니까 공격적인 황인범을 수비형 미드필더로 기용하면서 황인범이 나름 전술적인 움직임을 잘해줬지만 여러 부분에서 과부하가 걸리다 보니까 확실히 막상 진짜 해줘야 되는 전진 패스에는 문제를 좀 드러냈거든요. 이날은 정우영이라는 확실한 수비형 미드필더를 파트너로 붙여주고 위치상 공격형 미드필더의 자리에 손흥민이 위로 올라가다 보니 황인범이 가운데서 볼을 잡고 보다 공격적인 플레이를 해줄 수 있는 공간과 여력을 마련해줬습니다. 황인범이 사실 전진 직선 패스가 굉장히 좋은 선수거든요. 황인범이 일을 잘해주면서 우리 공격 속도가 올라갈 수 있게 됐죠. 자기 쪽에 공간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과감한 슈팅도 때렸고 선제골도 연결이 됐고요. 이런 효과를 늘리기 위해서 이제 좌우 풀백의 오버래핑, 특히 왼쪽 같은 경우 홍철 선수가 지난 경기들보다는 오버래핑의 위치가 아주 높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황희찬이 오히려 더 공격할 수 있는 여력을 마련해주고 이렇게 다양한 장치들이 좀 있었어요. 이렇게 의도한 대로 경기가 되면서 기회는 많이 만들었는데 문제는 뭐였냐? 극악에 가까운 골 결정력이었습니다. 사실 전반 막판에 황의조 1대1 찬스, 그다음에 황희찬 1대2 찬스는 무조건 넣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전반 골대를 맞은 송민규의 헤더, 황희찬의 슈팅도 굉장히 아까웠는데 전반에 최소한 2골 정도만 들어갔더라면 굉장히 편한 경기를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안 들어가면서 경기가 꼬였습니다. 사실 이거는 감독이 어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황의조, 황희찬 찬스 같은 경우는 저는 다시 주어지면 100% 득점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운이 따르지 않은 경기였고요. 물론 후반 경기 운영은 좀 아쉽긴 했습니다. 벤투 감독 특유의 약간 보수적인 용병술이 또 나와서 저 역시 좀 오히려 선제적인 움직임을 통해 주도한 경기를 빠르게 스스로 마무리 짓는 게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이 약간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손흥민을 톱으로 올린 상황에서
아무리 이제 손흥민이 지쳐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 입장에서는 라인 올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처져 있는 상황이라면 그렇다면 뒤에서 도와줄 뭐 슈팅이 좋은 이동경 같은 선수를 투입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이동경은 뭐 앞선 압박도 굉장히 잘하는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흐름에서 앞쪽에서 끊지를 못하다 보니까 상대 역습에 좀 말렸고요. 실점까지 했습니다. 동점골 장면에서는 수비 집중력 저하가 좀 아쉬운 부분이었고요. 어쨌든 결정적인 순간에 손흥민의 결승골이 터지면서 승점 3점을 따내면서 첫 번째 고비를 넘기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순위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함과 동시에 이란전을 앞두고 기세를 올릴 수 있는 승리였다는 점에서 시리아전은 좀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역시 이란이 되겠죠. 이란을 잡는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A조 흐름을 본다면 사실상 월드컵 행을 예약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지금 전 세계를 타고 출발한 벤투호는 현지 시각 9일 오후에 결전지 이란에 입성을 했고요. 지금 뭐 코로나 검사에서도 모두 음성 반응을 받았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이란 분석해 볼게요. 이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번 예선에서 치러진 3경기를 모두 다 봤는데요. 일단 크게는 4-3-3 시스템을 씁니다. 눈여겨볼 특징이 크게 3가지예요. 일단 수비 라인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라인을 확 올려서 공격적인 축구를 하기보다는 뒤를 지키는 형태. 그러니까 좌우 풀백 역시 왼쪽에 21번 누라프칸, 그다음에 오른쪽에 2번에 모하라미가 쓰는데 오버래핑을 자제하는 수비 형태를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역시 이란이 자랑하는 3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란은 왼쪽부터 타레미, 아주문, 자한바크시 3톱이 섭니다. 이들이 수비 가담을 거의 하지 않고 공격에 전념을 해요. 특히 타레미, 아주문의 움직임을 봐야 하는데 그래도 자한바크시는 내려와서 오른쪽 측면 압박도 하고 뭐 때에 따라서 밑에까지 내려오기도 하는데 타레미, 아주문은 그렇지 않아요. 거의 위에서만 플레이를 하는데 타레미는 왼쪽에 서지만 중앙으로 가면서 투톱, 섀도우, 그러니까 우리의 손흥민이 하는 움직임과 굉장히 유사한 플레이, 물론 스타일은 좀 다릅니다만 유사한 플레이를 하고요. 아주문과 굉장히 포지션 체인지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주문이 가운데 있다가 왼쪽에 타레미랑 서로 위치를 바꿔가면서 많이 뛰거든요. 아즈문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란 전술의 핵은 타렘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손흥민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스피드뿐만 아니라 신체 조건이 좋아서 사이드에서 가운데로 들어가는 움직임이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굉장히 버거울 수밖에 없어요. 가운데서 피딩도 굉장히 좋고 중앙으로 갔었을 땐 거기서 볼을 연결해주는 움직임도 굉장히 좋거든요. 아즈문이야 뭐 아시아 정상권 타겟맨이니까 설명이 필요 없고요. 자한바크시도 가운데로 들어오기는 하지만 또 윙어에 가까운 움직임을 하면서 밸런스를 맞춥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 선수가 공격에 전념하다 보니 당연히 수비 라인은 내려서 역습에 대비하고 이들의 공격을 보좌하는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세 번째 특징은 역시 가운데 있는 미드필드 운영이 될 텐데 이란이 역삼각형 형태로 씁니다. 그러니까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6번인 에자톨라이가 쓰고요. 그 위에 왼쪽에 11번의 아미리, 8번의 아마드가 쓰는데요. 이들의 움직임이 재밌습니다. 제가 타레미가 가운데로 많이 이동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대부분 왼쪽 풀백이 오버래핑을 하면서 이 비어져 있는 측면을 채우게 되는데 이란은 좌우 풀백이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서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빌 수밖에 없는데 이걸 아미리가 채워요. 그러니까 아미리가 측면으로 빠지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그래픽에서 보시겠지만 4-4-2 형태가 됩니다. 아마드는 밸런스도 맞추고 공격 가담도 하는 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에서도 가끔 이제 오버래핑이 필요하잖아요. 이때 대부분 오버래핑을 좌우 풀백이 하는 게 아니라 11번, 8번 아밀이나 아마드 선수들이 많이 해주는데 그런 움직임에 따라서 좀 각도가 좀 많이 달라지는 형태가 좀 있거든요. 에자톨라이 선수는 전체적으로 컨트롤 타워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 예전으로 치면 기성용 같은 스타일의 공격을 하는데 굉장히 짧은 패스 살짝 내주고 수비 가담 많이 하고 좀 약간 좀 부스케치 같은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에자톨라이가 어쨌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미드필드 운영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란이 이런 식으로 경기를 운영을 한다라는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냐? 이게 중요하겠죠. 일단 중요한 건 상대 3톱을 어떻게 막느냐예요. 앞서 언급한 대로 아즈문에 집중을 하면 타레미에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타레미가 왼쪽에 포진하니까 이용 혼자서 막기에는 사이즈가 압도적이고 또 9번 플레이도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버겁거든요. 저는 그래서 김영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민재에게 아즈문 타레미를 다 맡기기에는 버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김영권이 좀 짐을 나눠줘야 되는데 최근 김영권이 대표팀에서는 확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물론 김민재 선수를 축으로 뒤에서 커버를 많이 해주는데 지금은 좀 대인방어 쪽에도 많이 좀 힘을 써야 된다. 다시 한번 좀 영권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두 번째, 아까
이란의 미드필드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11번 아미리와 8번 아마드가 공격적으로 나설 때 이때 우리 수비형 미드필더들이 이들이 올라가는 속도에 맞춰서 묻어들어가주는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1차 저지가 된다? 그럼 최전방 3톱이 고립될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란은 공격 숫자를 늘리기보다는 앞선에 있는 3명의 선수들의 능력을 극대화시키고 이들의 부족한 부분을 11번과 8번 아미리와 아마드 선수가 채워주는 거였는데 일단 이 선수들을 막아준다면 앞선에 있는 공격 숫자가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 수비도 분명히 막을 수가 있거든요. 이란의 공격이 그렇게 막 복잡하지 않아요. 비교적 단조롭게. 그래서 더 위력적으로 보이는 것도 있긴 하지만 워낙 최전방의 힘이 세니까요. 어쨌든 숫자를 늘려주는 미드필드의 움직임을 제어해 준다면 우리가 한층 더 편하게 3톱을 막을 수 있고요. 공격 입장에서는 우리가 좀 해볼만 합니다. 이란이 아직 실점이 없기는 하지만 수비가 아주 강하지는 않거든요. 좌우에서 넘어올 때 시선이 유도되는 장면도 많고 높이나 스피드가 막 탁월한 선수들은 아니에요. 중앙 수비수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손황황 트리오가 공략할 여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시리아전에서 보여준 공격 장면이라면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장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벤투가 격리까지 하면 사실상 하루 정도 준비를 하고 경기를 치르는데 제가 볼 때는 벤투 감독 스타일을 봐서는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을 거예요. 저는 변수가 있다? 그렇다면 누구냐? 이재성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리아전에서도 제가 취재하기로는 송민규 자리를 두고 이재성과 마지막까지 고민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원정인데다가 이런 전력을 감안하면 아무래도 수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거든요. 앞서 언급한 대로 미드필드 움직임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기동력과 수비력을 가진 선수가 미드필드에 필요한데 그렇다면 이재성이 제격이 아닌가. 그래서 전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싶습니다. 전 솔직히 이번 이란 분석을 하면서 조금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 게 상대 3톱이 무섭기는 하지만 김민재가 정상 컨디션이라는 걸 정상 컨디션이라고 전제를 할 때 가만히 아니죠. 전제를 할 때 저는 해볼 만하다고 보거든요. 벤투호가 좀 맞받아치는 양상의 경기에서는 꽤 좋은 경기를 했고 결과도 얻어왔거든요. 여기에 이란이 무서운 게 사실상 경기장 분위기가 굉장히 컸는데 무관중으로 결정이 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이 좀 이란 징크스를 깰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해서 저는 무승부 내지는 승리, 지지는 않을 것 같다. 물론 약간의 바람을 담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분석하면서 좀 들더라고요. 자, 과연 벤투가 이란전 징크스를 끊고 카타르 가는 길을 꽃길로 만들 수 있을지 프리뷰해봤습니다. 승리의 마음을 담아 이날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극전사 화이팅입니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